자, Y뉴스 가보죠.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블랙리스트 1심 판결과 관련된 겁니다.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정 혐의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예. 나머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노회찬 의원과도 인터뷰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합니다. 예, 예. 유전 무죄라거나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봐줬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 예. 황병헌 판사는 왜 조윤선을 석방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담당 판사가 황병헌 판사라는 분이군요. 황병헌 부장판사. 예. 예. 그분은 왜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했을까?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이 참 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는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관련이 주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형사 2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 네. 노태강 전 국장 강제 사직 지시는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사실 그 옆에 재판부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옳지가 않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그러네요.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재판부가 판결 직후에 배포한 재판부 설명 자료에 별도의 표시로 이런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예. 서울중앙지법이 뒤늦게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요?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죄라는 뜻은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무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법원은 검찰 측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서로 달라서 판단이 다르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혹시 오해나 오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형사 30부가 형사 22부에서 박근혜 예. 피고인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이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죠. 매우. 한 중견 법조인은 정말 이상하다.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법원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예. 노영희 변호사도 1심 재판부의 설명 자료도 이상한데 예.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더 이상하다. 해명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예. 이례적인 건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관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1심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특검 관계자들도 아니 박근혜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관련은 심리도 안 했는데 형사 30부가 왜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언급을 하느냐. 일단 네. 그게 하나가 논란이 됐었고. 예. 자, 오늘의 본 주제.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죄, 네. 비서관도 유죄인데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났단 말입니다. 이게 뭐 일일이 다 나열하면 너무 길어질 텐데 어쨌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은 직권남용과 위정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실형 3년이 선고가 됐어요. 예. 그런데 조윤선 피고인이라고 합시다. 이 피고인은 예. 징역 6년이 구형됐는데 위정 혐의 일부 유죄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거 알았는데 모른 척했던 거 그거 하나 걸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실형 1년 6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조윤선 피고인만 핀셋으로 콕 집어서 석방을 한 겁니다. 예, 핀셋 석방이네요. 요즘 참 핀셋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네요. 조윤선 전 장관만 콕 집어서 석방하니까 핀셋 무죄가 아니냐. 핀셋 무죄. 예, 그러니까 요즘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정세를 하면서 핀셋 정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조어가 나왔죠. 예, 이게 핀셋 무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특검이어서가 아니라 예.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상식이 안 통하는 판결이다. 핵심인 조윤선은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실형이냐. 예, 예. 항소심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SNS에서 아마 그 검색어에 황병헌이 아마 1, 2위를 하고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어제부터 예. 계속이요. 이게 지금 그 비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혹시 라면 도둑 기억이 나십니까? 분식집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은 그 도둑 아니에요? 라면 끓여 먹고 라면 10개 하고 동전 2만 원 좀 들고 나온 도둑. 동전도 들고 나왔어요. 2만 원. 예, 2만 원 좀 되는 동전통을 들고 나왔는데. 라면 10개 훔쳤죠. 예. 라면 10개 2만 원. 이게 징역 3년 6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 실형 부분은 위헌이 판결이 났어요. 나중에는. 예, 특가법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 법령은 고치고 있는데 최초 판결은 어쨌든 징역 3년 6월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황 부장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비교를 해서 이제 비난 여론이 돌고 있는데 제가 이 새벽까지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황 부장 판사가 내린 판결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팩트 못 찾으셨어요. 예, 예. 이거는 찾으면 알려주세요. 예, 다른 하나는 황병헌 부장 판사가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서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그 40대 남자에 대해서 있었죠. 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그거는 황 판사가 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과 조윤선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무죄를 비교하면서 예. 황 부장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예. 예. 뭐 심지어 뭐 판사 끝나고 김현장 취직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어떻게 항소합니까? 네. 박영수 특별검사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그래서 유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따라서 피고인들도 항소할 것이고 블랙리스트 재판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축구로 치자면은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다. 전반전.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후반전을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Y. 자, 예.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비서관이고 뭐고 다 실형인데 조윤선 피고인만 무죄를 내렸을까? 석방했을까? 왜입니까? 첫 번째는 온정주의가 아닐까 하는 분석입니다. 온정주의. 재판정에서 조윤선 피고인이 눈물을 흘렸죠. 그렇습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까지 눈물을 흘린 이른바 눈물쇼에 재판부가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설마 판사가 눈물 흘린다고 그걸 봐줬을까요? 한 중견 법조인은 남편까지 법정에 나와서 값싼 동정심에 호소하는 눈물쇼에 순진한 판사님들이 쏘은 것 아니겠냐. 어허. 대놓고 봐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두 번째는 김현장의 재판부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부가 김현장 눈치를 봤다? 예. 조윤선 피고인도 김현장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죠. 맞습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도 현재 김현장 소속이죠. 판사 출신이고요. 예. 그래서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봐준 게 아닌가 하는 건데 조윤선 피고인은 석방되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얘기했죠. 재판부에 인사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사과는 안 했어요. 예.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려도 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법원이 길을 열고 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 일을 얘기했는데 변호사업계에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고맙다고 하는 건 스스로 열심히 로비했다고 인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조윤선 피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 판단이 조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1심 무죄가요? 예, 왜요? 왜 그러냐? 예. 이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가만히 놓으니까 비서실장도 유죄, 비서관도 유죄인데 중간에 낀 수석만 무죄면은 도대체 수석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주 무능한 사람이냐? 마스코트냐? 아까 투명 인간이라고 노회찬 대표 그랬어요. 허당 아니냐? 이렇게 인정하는 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위정도 조윤선 피고인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예. 법률가이면서 현직 장관이었는데 예. 그걸 위정을 했는데 무죄라고 봐주는 것은 참 너무 지나치다. 오히려 비난 여론이 높아서 더 나쁘게 나올 거다. 오히려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2심, 3심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자, 어제의 판결 분석해봤습니다. 권영철 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사건에서 그 큰 틀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형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형, 예. 쭉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를 이게 그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을 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문화 창작의 자유를 이제 침해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이 피고인들이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어서 예.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거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 등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아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판부가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사익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렇군요. 예, 오히려 예. 돈 때문에 그랬으면 이해갈 만한데 이런 확신범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인식 자체가 지금 재판부가 잘못돼 있어요. 아예.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재판부 인식 잘못의 부분이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재판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네. 보도자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노태강 전 국장을 이제 해임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공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인데 해임은 공범인데.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에서는 공범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하. 얘기를 하고 최순실은 전부 다 공범이 안 된다. 그거를 별도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공범이 안 된다고 이 재판부는 판단한 거죠. 그렇죠. 어허.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아까하고 좀 모순이 생기는 게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권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보수주의인데 대통령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도 안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이하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순이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향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익이 아니라 그 정치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막판에. 그렇죠. 이 판단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부분 중에 강요 부분은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강요가 무죄다. 예. 네, 전부 다 무죄가 났고 직권남용 부분도 상당한 부분 무죄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3년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3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김기춘 씨는 전과가 없잖아요. 초범이잖아요. 네. 예, 초범인데다가 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만 지금 유죄가 났는데 그걸 실형 3년을 선고한다는 거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부의 판단은 아까 그 부분이랑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라 김기춘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형이 너무 높아요. 행간에 지금 그런 그 해석이 깔려 있는 거군요. 인식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고 이것은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해서 실행한 것이고 그러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책임이 크고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조윤선 정무수석이 오기 전에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를 구성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예리하십니다. 그럼 쉬운 말로 하면 판결 들으면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시하고 승인했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은 건너뛰었고 그리고 그 아래 비서관들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인데. 한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판결문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전 정무수석이 있던 시절에 기획되고 문건이 작성이 되고 쭉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소관 업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주범이 되는 주축이 되는 부서는 교육문화수석실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정부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는지 정무수석실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총괄 기획을 하죠. 정무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걸 그렇죠. 했겠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전임 정무수석이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냥 그 시계열적으로 그 단면을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 사이에는 공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전임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술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범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후임 정무수석이 나중에 이 그 역할 분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전임 정무수석은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졌고, 네, 저도 네. 그 부분이 좀 이상했고요. 왜냐하면 박전우 전 정무수석은 통화로도 혹은 만나서도 이제 앞으로 할 업무니까 블랙리스트 업무를 네. 후임인 조윤선 수석에게 전 수석에게 당시 업무를 설명했고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는 심각해져가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구체적으로 진술했거든요. 내가 인수인계 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전임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을 해서 지원해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했는데 예. 이것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인정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는 써놨어요. 인정이 되기는 하나. 의심이 된다.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공범은 뭐냐면은 그 정무비서관. 예. 예, 이 정무비서관이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데 정무비서관은 실제로는 전임 정무수석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 범죄 사실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 사람하고 지금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 사이는 별다른 지금 연결고리가 안 보여요. 판결문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전임 정무수석도 블랙리스트를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무 비서관도 여기에 혐의가 있고 그리고 네. 특히나 전임 문체부 장관도 구속이 되고 그리고 문체부 차관도 구속이 됐는데 오로지 조윤선 정무수석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만 건너뛰었다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쏙 빠져서. 그러니까 예, 법률적으로 보면 전임 정무수석이 이 지금 공범관계 고리에서 빠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예. 그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무죄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고리가 빠졌다. 더 큰 거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 시간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예, 크게 보면 이 조윤선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주 그림을 가까운 그리는 사람이고, 네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문화체육부 장관이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그 손발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집행까지 풀코스를 다 담당했던 분인데 그 주요 어느 코스에.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더라고 본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 거다 재판부가. 그럼 이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10분 받아들여서 이전 정무수석과 그 비서실장이 다 결정해 놓았고 그래서 그 루틴이 이미 짜져 있어서 본인이 새로 승인하거나 지시할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을 건너뛰었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문체부 차관으로.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까지는 재판부도 인정을 했으니까 적어도 범죄 행위가 자신의 주무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적어도 그거를 방조한 죄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데 기소 자체가 이제 공동정범으로 돼 있어요. 공동정범은 그러니까 정범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범의 한 형태인 거죠. 아하, 그래서 주도하진 않았다. 아하. 예,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아예 이 범죄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방조는 되는 상황인데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돼 있고 사실 그게 또 맞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방조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특검도 그쪽을 봤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방조로 가기는 좀 실체적인 진실하고는 안 맞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허점들이 있고 기소 단계에서 약간 허점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 너무 협소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네, 그렇죠. 지적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이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생겼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일단 너무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 씨의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게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은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그 비서실과 문체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내지는 최순실 씨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그런 심리는 사실 중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뭐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옳지가 않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그러네요.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판결 직후에 배포한 재판부 설명 자료에 별도의 표시로 이런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서울중앙지법이 뒤늦게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요?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죄라는 뜻은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무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법원은 검찰 측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서로 달라서 판단이 다르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혹시 오해나 오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형사 30부가 형사 22부에서 박근혜 피고인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이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죠. 매우. 한 중견 법조인은 정말 이상하다.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법원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예. 노영희 변호사도 1심 재판부의 설명 자료도 이상한데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더 이상하다. 해명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예. 이례적인 건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관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1심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특검 관계자들도 박근혜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관련은 심리도 안 했는데 형사 30부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왜 언급을 하느냐. 일단 그게 하나가 논란이 됐었고. 자, 오늘의 본 주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죄. 비서관도 유죄인데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났단 말입니다. 이게 뭐 일일이 다 나열하면 너무 길어질 텐데 어쨌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은 직권 남용과 위정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실형 3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조윤선 피고인이라고 합시다. 이 피고인은 징역 6년이 구형됐는데 위정 혐의 일부 유죄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거 알았는데 모른 척했던 거 그거 하나 걸린 거잖아요. 혹시 라면 도둑 기억이 나십니까? 분식집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은 그 도둑 아니에요? 라면 끓여 먹고 라면 10개 하고 동전 2만 원 좀 들고 나온 도둑. 동전도 들고 나왔어요. 2만 원? 예, 2만 원 좀 되는 동전통을 들고 나왔는데. 라면 10개 훔쳤죠. 라면 10개 2만 원. 이게 징역 3년 6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 실형 부분은 위헌이 판결이 났어요. 나중에는. 특가법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 법령은 고치고 있는데. 최초 판결은 어쨌든 징역 3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황 부장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비교를 해서 이제 비난 여론이 돌고 있는데 제가 이 새벽까지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황 부장 판사가 내린 판결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팩트 못 찾으셨어요. 이거는 찾으면 알려주세요. 다른 하나는 황병헌 부장 판사가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서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그 40대 남자에 대해서 있었죠. 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그거는 황 판사가 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과 조윤선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무죄를 비교하면서 예. 황 부장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예. 예. 뭐 심지어 뭐 판사 끝나고 김현장 취직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냐. 자, Y뉴스 가보죠.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블랙리스트 1심 판결과 관련된 겁니다.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정 혐의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예. 나머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노회찬 의원과도 인터뷰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합니다. 예. 유전 무죄라거나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봐줬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 예. 황병헌 판사는 왜 조윤선을 석방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담당 판사가 황병헌 판사라는 분이군요. 황병헌 부장판사. 예. 예. 그분은 왜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했을까?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이 참 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는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관련이 주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형사 2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 예. 노태강 전 국장 강제 사직 지시는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사실 그 옆에 재판 그렇습니다. 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실형 1년 6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조 전 문체부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조윤선 피고인만 핀셋으로 콕 집어서 석방을 한 겁니다. 예. 핀셋 석방이네요. 요즘 참 핀셋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게 그러니까 됐네요. 조윤선 전 장관만 콕 집어서 석방하니까 핀셋 무죄가 아니냐. 핀셋 무죄. 예, 그러니까 요즘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정세를 하면서 핀셋 정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조어가 나왔죠. 예, 이게 핀셋 무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특검이어서가 아니라 예.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상식이 안 통하는 판결이다. 핵심인 조윤선은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실형이냐. 예. 항소심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SNS에서 아마 그 검색어에 황병헌이 아마 1위를 하고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어제부터 예. 계속이요. 이게 지금 그 비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